봄이 왔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조선 임금도 알았던 그 병 허로증입니다. 열흘째 밥을 못 드신 임금, 황기 건중탕 한 그릇이 살려냈습니다. 어이도 못 잡은 임금의 기운을 수락관 나인이 살렸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황기와 꿀로 꺼져가는 기운을 살리는 법. 봄인데 천근만근 조선 왕실은 이것으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줄 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인수령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살구꽃은 한창이었고 앵두나무 가지마다 연분홍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편전 안의 공기는 봄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술알을 반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전하, 옥체 편찮으십니까? 내관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괜찮다. 전하께서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용안은 창백하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호지를 환하게 물들이는데 임금의 기색은 겨울이었습니다. 어젯밤도 잠을 거의 못 주무셨다 하옵니다. 내관이 소곤거렸습니다. 그 말이 태준의 귀에 닿았습니다. 회랑 끝에서 진맹명을 기다리던 태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도, 그저께 밤도 전하의 증세는 열흘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기력이 오른다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올봄은 달랐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전하의 기운은 오히려 더 새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밥 한 술이 무겁고 걸음 한 발이 천근이며 밤에는 이불이 흠뻑 젖도록 땀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허로, 기운이 안에서 불타 없어지는 증세, 봄의 양기가 올라오면서 몸 안의 기가 따라 흩어지는 것이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내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태준 의관, 입진 준비하십시오. 태준은 침통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장현에게 듣지 못한 말이 걸렸습니다. 어젯밤 장현이 처방 기록 장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보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지요. 전하께서는 이 봄 들어 세 번째 밤새워 상소문을 검토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을 흉년의 여파로 쌓인 민원, 북방 국경의 보고, 예조의 의례 논쟁까지 봄꽃은 피어도 임금에게는 봄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무게를 혼자 지고 계신 그 어깨가 이 봄에 기어이 꺾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편전은 조용했습니다. 태준이 전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맥을 짚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묵직했습니다. 새침하고 무력하다. 기혈이 모두 허한 상태. 특히 위기가 뿌리를 잃었어. 밥이 맛없고 힘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맥이 허하고 가라앉아 있사옵니다. 이는 과로와 봄 기운이 겹쳐 기혈이 함께 빠진 허로증이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덮이고 기를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처방이 필요하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허문도였습니다. 신도 입진하겠사옵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허문도가 태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후 허문도는 낮고 단호하게 아뢰었습니다. 맥이 허하나 열상도 보입니다. 단순한 기여가 아니라 음호하동이옵니다. 자음 강화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음호하동. 그게 아니다. 전하의 혀를 보면 열이 아니라 한이 속에 있는데. 하지만 태준은 말을 삼켰습니다. 수석 의관의 진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었습니다. 더구나 허문도는 전하 앞에서 30년의 신뢰를 쌓은 사람이었지요. 편전에서 나오는 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전하께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갑게 식히는 약이 아니다.
따뜻하게 속을 데워 기운의 문을 단단히 잠그는 것이다. 이 처방대로 가면 전하의 기운은 더 빠진다. 허문도가 나가자 편전에는 태준과 전하만 잠시 남았습니다. 전하께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준 의관, 내 생각은 어떠냐?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은 위장의 한기가 근본이라 생각하옵니다. 전하께서 지그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태준이 마을 쪽 골목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장현은 약초 손질을 하다가 태준의 얼굴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미간이 좁혀진 그 표정은 무언가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태준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에요? 태준은 자리에 앉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이 열흘째야. 봄인데 기운이 오히려 더 빠져. 허로증인데. 허문도 어른은 음어하동으로 보고 찬 성질의 약을 쓰겠다 하시거든. 장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음어하동. 찬약. 전하의 증세가 봄에 기운이 흩어지는 것이라면 수락관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봄마다 기력이 떨어지시는 왕실 어른들께 민상궁 마마가 특별히 올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황기와 인삼, 계지 이 세 가지를 달인 뒤 꿀을 넣어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는 탕이었지요. 황기 건중탕이에요. 장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락관에서 봄마다 기력이 떨어지시는 어른들께 올리던 처방이에요. 황기로 기운의 문을 잠그고 인삼으로 위장의 불씨를 살리고 계지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지요. 민상궁 마마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봄바람에 기운이 흩어질 때는 찬 약이 아니라 따뜻하게 속을 다독여야 한다고요. 태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황기 건중탕. 맞아. 그게 맞는 처방이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하께 올리느냐가 문제였지요. 허문도가 버티고 있는 한 태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웠습니다. 태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수락관에서 왕실 어른들께 직접 올린 처방이라면 단순한 민간 처방이 아니잖아. 왕실에서 직접 검증된 식치야. 장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상궁 마마께서 봄마다 빠짐없이 올리셨어요. 효험을 직접 보셨으니까요. 어른들 기색이 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장현은 약재 광주리를 꺼냈습니다. 황기, 인삼, 계지, 작약, 감초, 생강, 대추, 그리고 꿀. 하나하나 꺼내 나무 쟁반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장현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렀습니다. 이것은 수락관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익힌 것이었습니다. 황기는 기운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약재예요. 봄이 되면 몸 안의 기운이 봄바람을 따라 겉으로 새어나가요. 황기는 그 문을 단단히 잠가줍니다. 인삼은 위장의 불씨를 살려요. 밥이 맛없고 소화가 안 될 때 인삼이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거지요. 태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계지는 몸 안을 따뜻하게 돌게 해줘요. 허로증 환자는 속이 냉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약은 기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고르게 풀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꿀을 넣는 것이 이 처방의 핵심이에요. 꿀이 왜 핵심이지? 꿀은 위장의 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줘요. 기운이 빠진 분들은 위장 자체가 많이 상해 있어서 약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꿀이 위장벽을 먼저 다독여줘야 나머지 약재들이 제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수락관에서 수년을 쌓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민상궁 마마는 이것을 어떻게 올리셨어? 항상 계절이 바뀌기 직전에 미리 달여두셨어요. 냄새가 좋아야 한다고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불 조절을 특히 신경 쓰셨어요. 임금께서 드시기 전에 마음이 편안해지셔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다려야 해. 식치정보 황기 건중탕, 황기인 삼계 지작약 감초생강 대추꿀. 봄철 허로증 피로식 욕부진약 간발안에 효과적입니다. 약한 불에 1시간 이상 달인 후 꿀 한 숟가락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실혈 체질 고혈압 당뇨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황기 건중탕 처방을 내의원에 올리자 허문도가 그날 오후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의관, 전하의 처방을 독단으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수석 의관얼은 전하의 맥을 다시 짚어보니 위장의 한이 문제이옵니다. 황기 건중탕으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내가 음어하동으로 진단했다. 허문도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 전하를 모신 내 진단을 3년차 의관이 번복하겠다는 것이냐?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황기 건중탕은 따뜻한 성질의 처방이다. 전하께 이미 열상이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것을 더 넣으면 어찌 되겠느냐. 처방을 철회하거라.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회랑을 걷는 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혀는 희고 맥은 무력하며 밥을 못 드시는 것은 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라버니, 장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지만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수락관에서 정상선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지요. 허문도 어른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전하의 기운이 돌아오면 곤란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장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가 기력이 없으실수록 누군가는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전하의 기운이 돌아오면 곤란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장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가 기력이 없으실수록 누군가는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태준이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회랑을 걸으며 장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전하의 기운이 돌아오면 곤란한 사람. 허문도. 13화에서 장현이 발견한 낙관. 약재가 처방에서 사라지던 해.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움직이기에는 이른 때였지요. 장현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허문도가 맡고 있습니다. 태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직접 다리는 수밖에 없다. 수락관 나인이었다는 것이 지금껏 짐이었습니다. 낙인을 준 기억, 쫓겨난 기억.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시절이 짐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전하께 음식을 올리는 법, 향이 나지 않도록 불을 조절하는 법, 꿀을 마지막에 넣는 타이밍.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장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장현은 태준이 구해준 작은 부엌에서 솥을 올렸습니다. 황기 한 줌을 먼저 넣었습니다. 누르스름한 뿌리가 물속에 퍼지기 시작했지요. 이어서 인삼을 얇게 썰어 넣고 계지 한 줌, 작약, 감초, 생강 3쪽, 대추 5개. 약한 불이었습니다. 민상궁 마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장현아, 이 탕은 서두르면 안 된다. 기운이 빠진 분의 몸은 급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천천히 오래 달여야 약재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 온기가 위장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게야. 장현은 솥 앞에 앉아 불을 보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국물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나면서 달큼하고 따뜻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의 깊은 향과 계지의 은은한 향이 황기의 단내와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수락 안에서 가장 좋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 한 숟가락. 국물이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장현은 그릇에 담아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봄바람에 새어나간 기운을 되돌려 드릴 겁니다. 황기가 우러나는 냄새 속에서 장현은 3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낙인을 받고 궐 밖으로 쫓겨나던 그날. 수락관 부엌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눈. 그때는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전하를 위해 다시 솥 앞에 앉았습니다. 민상궁 마마가 보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일은 의외의 방향으로 풀렸습니다. 전하의 측근 내관 중 한 명이 태준에게 귀띔을 해왔습니다. 전하께서 허문도의 처방대로 약을 드셨지만 기운이 더 빠지는 것 같다고 밤에 몸이 식는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이 내의원 안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태준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현이 달인 황기 건중탕을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전하의 측근 내관을 통해 올렸습니다. 허문도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고 천천히. 이것이 무엇이냐? 전하께서 그릇 뚜껑을 여셨습니다. 노르스름한 국물에서 달큼하고 따뜻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황기 건중탕이옵니다, 전하. 봄바람에 기운이 흩어질 때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 기운의 문을 다시 잠그는 처방이옵니다. 전하께서 한 모금 드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이 좋구나. 맛도 순하고.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어이께서 올린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천천히 그릇을 비우셨습니다. 처음으로 수라를 깨끗하게 드신 것이 열흘 만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내의원에 전해졌을 때 허문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이 처음으로 장현이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태준 옆에 서 있던 장현을 찾아서 장현은 그 눈길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락관 나인이 임금을 위해 음식을 올리는 것은 낙인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는 본분이었습니다. 허문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태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장현은 그 눈길을 느낄 때마다 지난밤의 기록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허문도의 낙관, 사라진 약재들,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맞물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하의 기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라를 제대로 드시기 시작하셨고 밤에 흠뻑 젖던 땀이 줄었습니다. 봄 햇살이 편전 창호지를 물들일 때 처음으로 전하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요 며칠 수라상이 달랐다. 그 황기탕을 계속 올려라. 내관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말이 태준의 귀에 닿았을 때 태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현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장현은 이미 다음 황기 건중탕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솥 앞에 앉아 불을 보는 그 뒷모습이 3년 전 수락관에서 민상궁 마마 옆에 앉아있던 어린 나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전하의 기운이 돌아오고 있어. 장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이내 웃음으로 가렸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태준은 알았습니다. 3년의 도망과 숨음, 낙인과 억울함, 그리고 수락관 나인이었다는 자부심.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태준은 허문도가 내의원 기록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무언가를 뒤적이는 그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나오는 허문도의 손에
오래된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현이 며칠 전 밤에 들여다보던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문도가 기록을 확인하러 간 거다. 누가 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기운은 돌아오고 있었지만 장현과 태준을 둘러싼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후원의 살구꽃이 지고 라일락이 피기 시작할 무렵 전하의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수라를 드시고 나서 처음으로 후원을 거니셨다는 소식이 내의원에 전해졌습니다. 태주는 그 소식을 장현에게 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전하의 기운은 돌아왔다. 이제는 우리의 기운을 지킬 차례다. 다음 15화에서는 허문도가 장부를 확인한 밤, 위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15회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